1992년 5월 서울 응암동의 한 복덕방으로 장씨가 찾아왔습니다. 아, 우리 건물 지하방 새 좀 놓으려고 잘 좀 해줘. 3층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였던 장씨는 12평 정도 되는 작은 지하방을 새를 놓게 됩니다. 당시 지하와 1층은 소규모 공장이나 일반 상가로 이용이 됐고 2층과 3층은 가정집이 살고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서 지하방을 새놓은 거예요. 가장 먼저 이곳에 새든 사람은 92년 당시 56세의 정씨. 5월달에 전세 1,300만원에 입주한 정씨는 그 지하방에서 양복 재단 공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2년 정도가 지난 94년부터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놈의 빚보증. 정씨가 1억짜리 빚보증을 잘못 서서 자기 사업이 망하기 시작했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겁니다. 빚보증은 가족끼리도 하는 거 아닌데 당연히 이런 상황에 멘탈이 정상이었겠습니까? 이 정씨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94년 6월 공장을 접고 그냥 대전의 한 기도원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목을 매달아 자살했어요. 이때 정씨가 지하방을 정리하고 간 게 아니었어요. 우울증에 그냥 가서 자살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 지하방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정씨와 함께 일했던 밑에 직원 재단사 김씨가 그 공장을 이어맡게 됐는데 사망한 정씨가 기도원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김씨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전세금 1,300만원 가운데 900만원은 내 아내한테 전해주고 나머지 400은 네가 가져 라고. 그래서 이 김씨가 집주인 장씨한테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돌려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뭐 아직 전세 기간도 남았는데 해주겠습니까? 계약 기간이 아직 안 끝났다. 당신이 세를 새로 나서 다음 세입자를 구한 다음에 그때 돈을 주겠다. 이에 김씨는 2년 만인 96년 9월 새 세입자 47살의 여성 이여인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이 김씨 역시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어서 들어오게 된 이여인. 별 문제 없었습니다. 공장을 운영해보니 힘드니까 이여인은 네 번째 세입자인 한씨라는 남성한테 넘깁니다. 여기서 이여인과 한씨는요 연인 사이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 이 지하실의 마지막 세입자는 당시 40살의 최씨. 최씨는 99년 3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주고 들어와서 종업원 9명을 두고 스웨터 옷감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딱 이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직원들이 1명, 2명 이상한 걸 봤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근할 때나 혹은 잠을 잘 때 이상한 여자 웃음소리나 울음소리 혹은 가위 눌리는 건 기본에 젊은 여자의 모습을 봤다는 둥. 실제로 몇몇 직원은 이런 게 자꾸 보이니까 무서워서 그만두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종업원 가운데 한 명인 홍씨는 2000년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고요. 얼마 안 가서 몇 달 안 돼서 직원 신씨가 간암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 안 돼서 이씨가 폐암으로 줄줄이 죽어요. 급기야 또 몇 달 뒤에는 다른 직원 역시 당뇨로 사망합니다. 이 직원들이 이런 가위라든지 이상한 걸 보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사장인 최씨 80kg였는데 61kg까지 빠집니다. 자꾸 직원들 사이에서 지금 사무실에 뭔가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최씨가 신경 쓰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사무실에서 야근하다가 지하방 한쪽에 딱 눕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한기가 또 막 들어. 막 추워 갑자기. 심지어 이유 없이 소름이 돋기도 하고 방의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를 풀어헤친 여성의 모습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 최씨는 무당까지 부릅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젊은 여성의 혼이 강한 원한에 사로잡혀 이 건물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까지 되니 집주인한테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집주인 아저씨,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방 안에서 자꾸 이상한 게 보이고 하는데 꿈자리도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혹시 전에 새들어 살던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 못 들으셨나요? 무슨 얘기? 난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그 방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잠을 자며 하겠습니까? 마지막 세입자인 최 씨 역시 2000년 7월 그 집을 나오게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첫 세입자는 자살했지, 두 번째 세입자도 병에 걸려 죽었지, 마지막 세입자네 직원은 줄줄이 그냥 죽은 데다가 귀신이 있는 것 같다는 이 이상한 말을 하지. 찜찜하잖아요. 진짜 귀신이 있는 거야 뭐야. 우선은 자기 건물 방이 비었으니 집주인 장 씨는 다시 복덕방에 방을 내놓게 되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사람이 안 들어와. 그 지하방에서만 사람이 10년 동안 6명이 죽어나갔어요. 우리가 세입자라면 이런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귀신 나온다는 집에 미쳤다고 들어가? 이게 소문이 퍼지면서 안 팔리는 거예요. 이 집주인 장씨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요새 귀신이 어딨어 귀신이. 사람들이 말이야 없는 말을 막 지어내고 말이야. 그럼 안 돼. 그런데 무시할 수 없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세를 줘야 내가 돈을 또 버는데 세를 안 들어오니까 이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장씨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녁에 후레쉬 하나만 딱 들고 지하방을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역시 귀신이 어디냐? 그렇게 다시 집으로 올라와서 잠을 자는데 그날 딱 가위에 눌린 거예요. 꿈속에서 본인이 귀신 있는지 확인한다고 아직도 그 지하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 역시 귀신은 없었어 하면서 문 쪽으로 딱 고개를 돌리는데 그때 뭔가 방 구석에 있어. 어떤 여자가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로 가위까지 눌리면서 아주 그냥 최악의 꿈을 꾼 거예요. 와 이거 꿈 뭐냐? 진짜 거기에 뭐 있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장씨는 그 집을, 그 지하방을 원룸으로 개조해서 공장이 아닌 원룸으로 새로운 변화를 좀 줘보자. 원룸으로 바꾸면 낫겠지.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서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갑니다. 빈 방만 있던 지하에 화장실을 마련하는 게 급했어요. 화장실을 어디에 만들지? 마침 지하로 통하는 계단, 옆에가 실제 사건이 일어난 지하방으로 가는 계단이에요. 실제 계단입니다. 이 계단에 이제 방 안쪽에는 한 평이 조금 안 되는 삼각형 모양의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 창고를 허물어서 화장실을 만들면 되겠다. 그렇게 2002년 9월 17일 오전 화장실 공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계단 아래쪽을 공사하는데 거기에서 30cm 정도 크기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이거 뭐야? 해머 드릴을 이용해서 그 덩어리를 깨보는데 이게 깨면 깰수록 점점 날파리들이 보여. 점점 역한 냄새까지 나. 실제로 그 콘크리트 덩어리가 엄청 두꺼웠대요. 한 번에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작업을 했는데 점점 냄새가 너무 심해지고 벌레들이 꼬이니까 집주인 장씨가 인부들 곁에 선풍기까지 갖다 줬다고 합니다. 냄새 날아가라고. 그 정도로 심했던 거예요. 연방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콘크리트를 깨가던 인부들 눈에 보인 건 겹겹이 비닐에 쌓여있는 겨울 점퍼 차림의 여자 시신. 바로 경찰에 신고가 됐고 오전에 시신을 발견했는데 오후가 돼서야 콘크리트에 짓눌린 시체를 꺼내는데 성공합니다. 옆에가 실제 시신이 발견된 장소예요. 당시 발견된 여성 시신은 이 좁은 공간에 구겨 넣어져서 그 상태로 콘크리트가 부어졌기 때문에 사망한 지
몇 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됐지만 시신 상태는 미라처럼 바짝 말라있는 상태였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무게 때문에 시신 얼굴은 한쪽으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이 여성은 누구인 걸까? 경찰은 이 시신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국가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당시 56세의 윤여인. 이어서 경찰은 새들어 살던 세입자들과 집주인 장 씨를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92년 건물이 세워진 후에 이 지하실을 거쳐간 5명의 세입자와 9명의 종업원 등 총 14명 가운데 6명이 죽어나갔네. 경찰에서 봤을 때 이 마지막 세입자 최 씨가 들어오기 전까진 크게 이상한 게 없었어요. 맨 처음 세입자 정 씨 같은 경우는 빚 보증으로 솔직히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목을 매달아 자살한 거였고, 두 번째 김 씨 역시도 그 집을 나온 후에 이제 사망한 게 꽤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전세금 다 받고 꽤 시간이 지나서 병으로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들어온 이여인과 한 씨, 이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지하방에 새들어 있을 때도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들어온 최 씨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위 눌리고 이상한 거 보이고 직원들 죽어나가고. 그러다 보니 경찰은 바로 이 이여인과 한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 불러서 취조를 하는데 피해자 윤여인과 아는 사이입니까? 그런데 둘 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 뒤를 조사했는데 이 한 씨와 사망한 윤여인 서로 아는 사이인데 한 씨가 거짓말을 했네? 왜 거짓말을 했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했겠지. 용의자가 한 씨로 딱 좁혀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 한 씨는 죄송합니다, 자백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 2002년에 시신이 발견됐는데 1997년 3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5년 전 3월 이 한 씨가 피해자 윤여인한테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고 카드깡 명목으로 1200만원 정도를 빌린 거예요. 빌렸으니 갚아야 되잖아요. 5월 달에 돈 받으려고 이 윤여인이 이제 이 한 씨 이제 그 공장을 찾아왔는데 이 한 씨가 돈이 없어.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여인이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면 빌리지를 말았어야지. 내가 일주일 줄 테니까 얼른 돈 구해놔. 나 더 이상은 못 봐줘. 윤여인과 한 씨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이에 욱한 한 씨가 30cm 정도의 쇠파이프로 윤여인 머리를 내리쳐 죽인 겁니다. 그 후에 숨진 윤여인을 비닐로 싸서 지하실 계단 밑에 이제 공간에 밀어 넣은 후에 시멘트 벽돌과 모래, 시멘트를 시신 주변에 쌓아서 새롭게 벽을 만들어 그 안에 시신을 숨겨놨던 거예요. 실제로 한 씨가 세입자로 들어오고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그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 후에 들어온 게 최 씨였습니다. 직원 9명에.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게 보이고 연달아 진짜 다 죽어나가고 귀신 보고 가위 눌리고 난리였다고 해요. 그때 구까지 했으니 말 다 한 거죠. 오늘 말씀드린 이 사건은 응암동 괴담으로 불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응암동 괴담. 믿거나 말거나지만 억울하게 죽은 윤여인의 원혼이 엄한 사람들을 잡은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의 운명이었던 건지 그건 모르는 거죠. 괴담이 믿거나 말거나고요. 이 살인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1997년 살인이 일어났고 2002년도에 검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 응암동 괴담으로 알려진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